자, 오늘 네. 저희가 모신 분 여기 앞에 책 보이시죠? 네. 네. 저도 한 권 바로 챙겼습니다. 부자 엄마, 네. 가난한 엄마. 네. 그리고 네. 또 한 권의 책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부동산으로 100억 100억 자산가. 100만 원 아닙니다. 100억 자산가. 100억. 예. 저는 아직 억이 없어요. 그리고 딴 거보다 저 두 번째 책 이제 화면 돌아가면 나올 네. 거나 저 제목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함께 파헤쳐 주실 이진화 작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야,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 작가입니다. 만나서 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수식할 필요 없어. 이진화 그래. 작가입니다. 하나면 돼. 끝. 네. 저 나는 남편에게 아파트를 선물해. 아파트를 선물했다. 네, 저 남편이 그렇게 부럽다. 아파트를 선물했다. 자, 저에게 아파트는 뭐 윤수일의 아파트 말고 나는 게 없거든요. 그만큼 그건 접근하기 아니죠. 어렵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작가님? 가능하죠. 진짜요? 아이고. 이 결혼 잘해야 돼. 네. 네. 아니 근데 이 부동산 투자 지금 결혼하시고 나서 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결혼하고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 전에는 네. 전에는 그냥 일반 자취. 일반인들 우리 하듯이 자취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전세. 진짜. 네. 구하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이 생긴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혼자 계실 때 네. 뭐 자취하거나 이러실 때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네,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쵸. 네, 그냥 돈 벌어서 뭐 월세 내고 휴대폰비 내고 보험료 내고 이러면 뭐 20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요즘에야 뭐 이제 20대들이 이제 조금씩 부동산에 네, 관심을 네, 가지고 주식도 하고 이제 그렇죠. 조금씩 하고 이러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치, 먹고 그렇지 살기 않았나요? 바쁘지. 예, 맞아. 그냥 취직해야 되고 그나마 대기업 취직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성공한 거고 그치. 집 사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작가님이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물론 이제 젊은 나이부터 공부하고 뭐 관련된 과를 나오거나 뭐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작가님의 상황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치. 애초에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 여기 좀 관련이 있는 다른 분이구나 사람이네. 이러면은 이렇게 다른 하겠네. 삶인데 그치. 우리와 같이 부동산이 뭐고 어떻게 투자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자 내고 아니면 혹은 뭐 월세 내고 하시다가 나도 근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집을 옮기면서 맞아. 투자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 방법이 이렇게 있구나 더 와닿을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저희가 사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을 자녀가 다니실 때 몇 번이요? 6번? 9번. 9번을 이사를 다니셨대. 왜요? 9번을 옮겨서. 사서 팔고 사서 팔고를 반복을 하신 거지. 사서 저는 잘 안 팔아요. 살고 있다가 사서 그 전세를 줘요. 왜냐면 살다 보면 좀 전세가 그치. 오르잖아요. 그럼 응? 그 전세금으로 또 이사를 사. 가요. 그럼 또 전세금으로 이사, 전세금으로 이사, 전세금으로 이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조금 많이 빠른 시일 내에 쌓은 거예요. 몸테크한 거죠. 몸빵 하셨대. 예. 몸빵. 왜냐면 살다 보면 전세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입주할 때는 전세가 싸요. 그치. 그럴 때는 견뎌야 돼. 왜냐면 한 번 전세 주면 한 2년, 이제 4년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그게 전세가 음. 원래 시세는 한 3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주되니까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2억이야. 그럼 2억에 주면 4년을 2억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3억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아. 왜냐면 3억 금방 돼요. 그렇지. 예, 그거는 그래서 그럼 3억 가지고 또 이제 견딜 때 가는 거예요. 저평가된 데 가거나 아니면 입주장 견디러 짐 싸서 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입주장 끝나거나 이제 뭐 거기가 이제 좀 평가가 갑자기 이제 뭐 뉴스 터진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또 가. 저평가 또 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년에 적어도 한 번. 그니까. 아니면 2번도 갔었어요. 와, 진짜 짧게 산 게 4개월. 4개월. 아까 그 얘기. 4개월 했어. 와, 이삿짐 센터 뭐 VIP입니다. 그러면은 VIP시죠. 그쵸. 네, 네. VIP죠. 그럼 미니멀 라이프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시니까 빡빡 풀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미니멀 라이프. 그냥 내일도 떠날 수 있게. 진짜요? 네. 심지어 아까 더 웃긴 거 뭔 줄 알아? 방송할 때마다 주소지가 바뀌신대. 와.
계속 제 그 유튜브 내역을 보면 뭐야 저분 뭐 어디 살았다 그랬다 갑자기 어디 살았다. 현재 지금은 지금 또 바뀌어 있죠. 광교신도시 살거든요. 어. 그 전 유튜브가 네. 송도였고 그 네, 전전이 네. 시흥이었어요. 다음번에 모시면 또 어디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어디로 언제 갈지 몰라요. 야 아직도 그럼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고, 야 계획이 있죠. 계획이 네. 있으시고, 어디 네. 갈지. 왜냐면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예를 들면 음. 분양권이 저도 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전세가 제일 싼 음. 데로 가는 거예요. 야, 예, 왜냐면 제일 견딜 곳. 제일 잘 견딜 수 있는 예를 거. 들면 네 군데 이제 같이 뭐 입주장이 좀 몰렸거나 이래 하면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거. 네, 그럼 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그런데 들어가는 거죠. 음. 대신 저는 투자할 때 음.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이랑 음. 살 수 있는 곳을 투자해요. 아이랑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다 예, 그래도 체크하신다는 초등학교, 거죠? 중학교 다 보고 네. 그래도 아이가 학교 네. 다니면서 네. 조금 그렇지 않은 곳에만 투자를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든 갈 수 음.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 말이 그 말인가? 처음에 그 음. 나는 남편에게 아파트 선물했다 책 네. 내셨을 때, 그 작가님이 체크했던 말 중에 하나가 주부가 부동산 투자를 더 잘할 가능성이 네. 있다. 음. 라고 하는 그죠. 게 네. 그렇게 살 만한 네. 곳들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주차 처음 그치, 얘기했잖아요. 그치. 너무 남자들은 집 볼 때 주차장만 가요. 맞아. 그렇죠. 네. 딴 거 못 봐. 집을 안 봐요. 응. 그리고 애가 학교 있다 관심 없어.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응. 이게 보는 눈이 내구조가 달라. 그렇죠. 예, 달라. 이게 보는 눈이 나쁜 게 달라.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예. 당연히 뭐 꼼꼼하게 체크할 수도 있지만은 결혼해서 사시면은 예. 이 역할이 조금 분담이 그거 돼 있을 맞아요. 수도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요즘 뭐 여자랑 남자랑 뭐 역할 분담 했다 네, 해도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부지. 여자가 더 커요.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네. 아이와 여자 뭐 여자가 더 그래도 살림을 더 많이 하거나 그렇죠. 마트를 좀 더 왔다 갔다 더 많이 해.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은 아까 우리 사장님 얘기했지만 가까운 거리도 차 가지고 가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 병원이 없어도 돼요. 그래.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병원 뭐야? 뭐 차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여자들은 급해. 그치. 애 데리고 바로 앞에 약국 바로 있어야 뛰어가야 돼. 돼. 바로 애가 뭐 우유 먹고 싶다 해. 그럼 빨리 바로 앞에 마트 가야 돼. 어. 근데 그냥 차 가지고 가면 되잖아. 이게 다른 거야. 그냥 달라요. 그렇죠. 달라.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 그러면은 이 주부가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의 네. 포인트가 네. 그런 시선에 대한 차이도 그렇죠. 있지만은 시간적인 차이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시간을 더 많이 좀 들일 투자할 수 수 있다. 있고 아니면은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네, 솔직히 남자분들은 좀 사회생활에 더 집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가정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이렇게 나쁜 게 포장해 아니라. 주십니까? 네. 그것도 맞죠? 예. 네. 포장해드려요. 이렇게 포장해 주시니 뭐. 이 남자 얘기 시청자분들 아유, 더 감사하게 있으시니까. 받겠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여자들이 아무래도 또 멀티가 돼요. 남자들은 멀티가 안 돼요. 돼. 내구조가. 딱 하나에 집중하면 네.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애도 보면서 일하면서 부동산 공부하면서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쫙쫙쫙쫙쫙 멀티가 돼서 그래서 이제 뭔가 대신 남자들은 이게 주식 뭐 차트 보고 뭐 부동산 차트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잖아요. 뭐 이런 이렇게 착착착 보고 여자들 그런 건 못해요. 또. 대신 이제 그런 게 이제 멀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게 좀 보는 눈이 그래서 복부인들 막 이렇게 차트 모르잖아요. 그렇지. 부동산 전문가 그런 거 안 봐요. 복 남편은 없잖아. 네, 그냥 복부인이에요. 복 남편. 아 그러네요. 복남도 다 복부인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딱 입고 가시잖아요. 다 등치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그냥 저거 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그냥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달라요. 쉽게 말해 짬. 짬도 짬이 있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심한 거는 사실은 남자들의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은 변동이 심해. 왜냐면 분위기를 타니까. 근데 여자들의 시선으로 본 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병원 가깝고요. 약국 가깝고요. 학교 가깝고요. 이런 데들은 가격이 크게 맞아요. 떨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새도 잘 맞춰. 새도 잘 나가. 어쨌든 또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 네. 딱 투자의 포인트를 제대로 딱 짚으신 것 같아. 내가 아이랑 살 수 있는 곳은 남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베스트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맨 처음에 투자의 관점으로 해서 구매를 하셨던 집이 어디였습니까? 지역? 예, 어디 쪽? 첫집. 첫집. 첫 집은 살려고 산 거예요. 아, 그치. 처음에 실거주. 고 실거주. 실거주가 이제 김포항 강신도시였어요. 김포항가 첫 미분양이 많았어요. 처음에. 네. 아. 근데- 막 발산 그 막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네. 어. 근데 그때 마곡
그쪽에 개발되기 전에 네네네. 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진짜 강서구가 좀 낙후됐지. 시골 맞아요. 저 지금 강서구 사는데 지금도 약간 시골 느낌인데. 느낌이 네. 살짝 근데 이제 지금도 좀 시골이 이제 그렇지. 대기업 들어온 느낌이잖아요. 약간 개발도상. 조금 이렇게 개도국이 개도국이요. 야, 개도국이 여기서 나와? 네. 야. 전세를 강서구에 살다 보니까 네. 원래 가까운데 미분양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맞아, 김포항신도 샀고 주거 목적으로 그때는. 네. 근데 이제 마곡에 그때 미분양이었어요. 네. 가다가 플랜카드를 본 거예요. 정말 많잖아. 34평, 42평 미분양. 와, 플랜카드로. 선착순. 그걸 본 거예요. 그 담벼락 옆에. 네, 담벼락. 맞아, 나 그거 그 왜 기억나. 공터에서. 맞아. 미분양? 이랬죠. 그래서 막 전화를 했더니 34평은 다 나갔대요. 야. 근데 부동산 모를 때인데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예 모르는 상태인데 플랜카드 하나 보고. 싼 것 같아. 근데 주위에 비싸다고 난리야. 항상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예, 싸다고 한 적 누가 있었나요? 언제? 그래서 큰 평수는 또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네. 42평이 1, 2층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여기 남은 게. 1층.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시고. 했어. 그때 뭐 저도 어. 총만 있지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설득할 뭔가 없고 사람들은 야 미분양 난 건 이유가 있어. 그리고 마곡지구 너무 비싸게 분양했어. 그뭐 LA 뭐 그것도 아니고 이름 있는 브랜드도 아니고 제가 가봐도 좀 좋게 나오고 이제 조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나오니까 5억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42평이. 지금 보면 너무 싼. 아 지금 뭐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안 하시고. 그걸 안 놓쳤죠. 예. 그다음. 김포 일단 받은 데 이사 갔죠. 그대로 가시고. 그러면 그러면 실거주였잖아. 실거주 하고 네. 왕복 제가 그때도 맞벌이로 일할 때였거든요. 네. 왕복 4시간 서울 나와서 강남 가. 와. 왜냐면 그때 김포 그 그돌안 골드 뚫렸을 그 때. 철도도 없었고 김포 공항 가는 직행버스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그 M버스는 아시죠 줄 엄청 길고. 몇 번 놓쳐야 타고 음. 집에 한 번 놓쳐야 들어왔나? 이런 상황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애를 낳아놓고 주말만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1년 만에 매도해버려요. 진짜 정 떨어. 그러니까 이게 집은 너무 좋은데 그렇죠. 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의미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오래된 것도 비싼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가요. 그때 알았어요. 집 좋으면 뭐해? 누리질 못하는. 집에서 잠만 자. 왔다 갔다 4시간을 버릴 거면 이 시간에 차라리 오래된 데 살면서 물론 오래되신 분들 뭐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시간에 내가 뭔가 다른 걸 배운다거나 뭐 이게 그치, 낫지.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그래서 다시 강서구 또 전세로 와요. 샀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주인은 갭 투자한 거죠. 저희가 3억 3천 전세 들어갔는데 그분이 3억 7천인가 샀. 야 4천밖에 안 들었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30년 됐거든. 아 진짜? 네, 30년 근데? 넘어서 농물이 나오고 이러는데 막 살면서 너무 춥고 왜냐면 새 집 살다가 그것도 레미안이었거든요. 김포 안경. 힘들지. 34평 엄청 좋았어요. 너무 잘 빠졌는데. 너무 잘 빠졌어요. 거의 40평대 크기로 또 그니까. 막 미분양이었어가지고 뺐었는데 농물 나오고 춥고 막 오래된데 막 냄새부터 습함 막 해 안 들어와 이러니까 이 주인이 이걸 왜 사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의문이 풀렸죠. 그게 지금 뭐 마곡 강서구에 그래도 그렇죠. 아파트가 구축이라도 그렇죠. 네. 전세가율이 거의 한 90%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는 그런 거 많았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도 이거 투자를 좀. 그리고 이제 좀 뭐지 부동산에 이제 좀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나올 때가 남편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남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합시다. 대출? 아니요 대출도 저도 뭐 프리랜서라 대출 받긴 했었다. 4천만 원 정도 받아서 어디 뭐 갭 투자를 2개 했는데 이거 뭐 잘 안 됐고 그냥 원돈 찾고 그냥 팔고 돈 나올 때가 전세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월세로 이사를 해요. 그 3억 3천 가지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갚고 이제 뭐 한 1억 5천 뭐 이렇게 해서 2억 정도 남았는데 5천에 얼마로 월세 가고 1억으로 이제 그걸로 갭 투자를 시작. 그래서 1억이 그래서 100억이 된 거예요. 와, 이 숫자가 그 1억이에요. 아니 나는 그랬고 야 1억으로 몇 번을 이사를 했지라고 나 아까 계산을 때리고 있었거든. 그 월세를 가는데 또 1년 살아요. 월세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다행히 월세를 좋은 데를 갔어요. 그때 위례신 도시를 갔는데 위례신 도시 비싼 데 갔는데 물론 뭐 싸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때 물량이 많아서 월세 이제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갔어요. 예, 갔구나.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서 살아서 다행히 위례를 옆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 추천받아서 투자를 또 하게 된 거야. 끌어가지고 또 1억은 1억대로 뭐 어디 갭 투자 해놓고 이건 이거대로 이제 또 또 월세 막, 그거 가지고 또. 예, 또 이제 뭐 대출도 받고 이렇게 좀 끌어가지고 어. 거기를 투자하는데 어. 그게 사실 단타로 하려고 했거든요. 분양권이었어요.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신 거죠 그러면? 네, 피를 조금 주고 샀어요. 피 주고 네. 대출까지 땡겨신 게 한 8천, 9천? 아니요 그때는 5천인가? 5천? 네. 오. 5천 정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오래돼서 그거를 사장님이 어. 이거 3개월 지나면 2천 벌 수 있다. 뭐 분양권 세금 하나로? 내고다. 분양 투자 금액에 뭐 5천이면 뭐 7천이면 8천 가져. 뭐 세금 내고도 은행 이자보다 낫잖아요. 내가 그럼, 5천 그럼. 이자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있으면 그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지 또 온 거죠. 지금 같은 유제가 좀 오고 갑자기 이제 좀 사람들이 조금 오르려고 하던 시기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좀 저렴한 매물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때 좀 알면서 일단 입주 때까지 기다려보자 해서 네. 입주 때까지 가져갔는데 네. 안 팔리더라고요. 야. 오피스텔이고 그때는 북일해가 아예 없는 상태고 남일해만 있던 그 끝이었어요. 끝잖아.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아시는 분은 어디 샀구나 아실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끌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그걸 등기를 쳤어요. 등기 쳤어요? 네. 다 땡겨서? 등기로 쳤다는 게 어떤 본인 소유.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권을 하려고 했는데. 사셔서 네. 분양할 때까지 대기했다가 안 팔리니까 결론은 나머지 영끌을 더해서 내가 내 소유로. 내 소유로. 네. 근데 다행히 그때는 오피스텔 대출이 거의 뭐 80%막 그게 나왔다고요? 네. 오, 그 당시에. 업무용으로 완전 봐가지고 야. 거기다가 이제 또 공시지가도 올랐고 그나마 이러니까 큰 돈 안 들여서 등기가 되니까 그래 일단 치자. 가지고 있자. 해서 쳐가지고 이제 월세 전세 둘 다 냈는데 이제 융자 좀 남기고 전세 좀 싸게 해서 대신 1년만 계약하는 걸로 해서 전세를 일단 줍니다. 네. 그런 또 상황이 있었고 그 와중에 월세를 살았잖아요. 어느 순간 월세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내 집 사서 이자를 내는 게 낫지. 음. 원금 상환하면 차라리 내 집이라도 내 거잖아. 내거 내 남으니까 거잖아요. 뭐가. 이 월세분 남 그러니까. 이자 내주고 남 이자보다 처음에야 생활비 내주고. 점점점 네.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해서 1년 만에 빌라를. 빌라로. 하필 또 빌라를. 왜냐면 대출 그때 잘 나왔어요. 경기도 광주가 빌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가지고 막 대출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요. 어. 근데 거기는 이제 영원히 살려고 간 거예요. 이제 부동산 투자도 뭐 이래저래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뭐 이래저래 겪어보니까 그냥 여기 살자. 그냥 이 시골 같은 데서 살고 나는 사교육도 관심 없으니까 이런 짹짹 소리라고 이런 또 복층이라 예뻤어요. 남들이 와도 무슨 꿈에 그리는 저도 반해서 샀거든요. 거기 이제 그 포인트에서는 약간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난 이제 잡자. 잡자 어렵다.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그 처음 1억 투자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잘 안 됐어요. 한 곳에 제가 여러 개를 사가지고 그게 다 전세가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메꿔줄 거야. 너무 피눈물 흘리면서 막 다시는 안 사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시골 광주로 갑니다. 그런데 분당도 나름 가깝고 그래도 앞에 학교도 생긴다 그러고 나쁘지 않아. 도서관도 있고 나름 그래도 제가 차를 이용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마트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 네. 그래도 원금 상환하고 이자 네. 내도 네. 제가 월세 내는 것보다는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내 거니까. 음. 그렇게 해서 갔는데 또 불편한 거죠, 제가. 왜? 왜 불편해요? 너무 막혀요. 그 원래 비 오는 그쪽이 날 다 못 막혀요. 나와요. 네. 네. 너무 막혀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일을 하실 때 계속 일했어요, 저는. 이 첫 책 쓰기 직전까지도 일했어요. 진짜? 네, 계속 일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갈까? 또 어디로 가요? 그리고 또 너무 넓어요. 복층이었잖아요. 청소할 때 너무 짐이 귀찮아. 없어. 짐이 짐도 없어. 없는데 잠만 자. 작은 데로 또 줄이자. 오. 이 원금 상황과 이것도 아깝다. 100만 원 나왔거든요. 100만 원도 아깝다. 제가 알뜰해.
100원 종이봉투 100원 아깝다니까 제일 아깝다니까. 너무 아깝다고. 100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아니 좀 작은 평수로 가면 또 줄일 수 있는데. 뭐 60, 50 낼 수 있는데 그러다 또 집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아 다시 또 이게 투자가 아닌 어. 이제 좀 생활비를 줄이고자 알아보는 이게 거예요. 조금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그 제가 또 이제 광기도 광주 가면서 또 이제 또 직장을 살짝 옮기면서 네. 거기가 용인시 기흥구였어요. 네. 그 직장 옮긴 데가. 근데 용인시 기흥구 처음 가봤거든요. 네. 제가. 괜찮잖아. 지금 기흥역 가면 막 어마어마하다.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음. 제가 왜냐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뭐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가 어디 아파트 이런 거 그치. 잘 몰라요. 생활형이지. 그냥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 회사를 갔는데 뭐야 여기? 이런 데가 있어? 광주랑 가깝거든요. 되게 가까워요. 30분도 안 걸려. 20분 만에. 예. 뭐야 왜 난 여기 몰랐지? 여기 아파트가 되게 미분양이었대. 왜 몰랐지? 너무 아쉬운 마음에 막. 왜 그리 갔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막 아파트를 보다 보니까 저평가된 걸 찾은 거예요. 거기가 그때 34평 예를 들면 뭐 그래도 7, 8억 그때 당시 할만하죠. 7, 8억이었으면 대출 끼고 또 34평인데 3억대가 있는 거예요. 새 아파트인데. 진짜? 그래서 그거를 피를 떠주고 여기 이제 뭐 세를 받고 그리고 위례신도시에 이제 1년이 됐어. 그럼 거기 또 전세가 오른 거예요. 좀 올랐어. 또 이렇게 받아서 용인의 아파트를 우리 이제 평생 살자. 다시는 이사 없다. 하고 여기 이제 픽. 또 이제 막 제가 인테리어 진짜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언제 이사 갈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도 북박이장 하고 네, 막 네. 이제 다 한 거예요. 아 더 이상 이동은 이제 없다의 없다. 그 의지 북박이장. 3억대 이 정도 그 커미션이면 관리가 될 수 없다. 최고의 투자 겸 실거주다. 더 이상 없다. 서울 가깝고 최고야. IC 1분 만에 빠지고 네 최고다. 학교 바로 앞에 가는 거 끝나.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3억대 사. 말도 안 돼. 저기 8억인데 아무리 뭐 기흥역이라 조금 마을버스 탄다고 해도. 맞아. 그래서 샀는데 네. 뭐 이래저래 투자하다 보면 빌리잖아요 돈을. 그럼. 네, 뭐 또 그 카드도 뭐 대출도 다 받고. 땡겨. 네. 네. 이제 좀 이제 한계가 온 거죠. 또 갚아달라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4개월 만에 또 4개월 만에요? 4개월 만에 이사합니다. 그 최단기간 살았던 예, 집이 그지? 거기 예, 기흥. 예. 아.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올랐지. 입주장 끝났으니까 이제 전세 받고 어. 이제 이렇게 좀 갚을 것도 갚고 정리하면서 월세로 가요 또. 화성에 월세 갔다가. 화성에 봉담이라고 지금은 봉담 알아요. 되게 좋아졌고 많이 올랐는데 네. 그때 입주장 때 어. 25평 아파트가 2천에 50이었어요. 엄청 싸네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제가 산 것 중에 그게 근데-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 지금 옮기시는 과정 중에는 네. 어떻게 부동산으로 수입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갚아가는 거지 그냥. 그렇죠. 아니죠. 갚고 갚아가는 거죠. 이제 처리하고. 계속 갚고 처리하고, 갚아가면서 갚고 처리하고. 근데 그 위례에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이렇게 또 사고 그게 용인 근데 아파트 갔을 때 예전에 수지에 분양권을 샀었는데 아파트 그걸 그냥 무피에 팔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광주 가면서 그게 너무 한이 됐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수지. 너무 몰라서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수지에 이렇게 아쉽다. 내가 왜 팔았을까? 막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지난 건 지난 거고 뭐 이게 딱 기흥구에 샀으니까 하는데 수지에 어떤 오피스텔이 미분양이 엄청나다는 얘기 들은 거죠. 근데 입지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아. 오피스텔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저평가돼 있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는 뭐 이제 청약으로 아파트도 미계약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근데 수지가 또 좀 물량이 많아서 이게 네네. 청약 많이 할 때고 모델하우스에 막 미분양 많을 때예요 수지가. 근데 저는 위례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성공하는 걸 봤잖아요. 전세가 오르고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시세도 당연히 올랐겠죠. 음. 그래서 남들은 오피스텔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경험을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5구 사이즈니까 아파트로 보면 25평 아파트 크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오피스텔이라 좀 작죠. 작게 대신 한 보이지. 18평 18평 아파트 정도. 그리고 아파트랑 같이 있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 동만 이제 오피스텔이고 제가 보기엔 그게 3억 3천이었어요. 싸다. 싸죠? 근데 그게 4분의 1이 미분양이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언제 돈을 벌었냐?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사 하시면서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데를 사실 부동산을 가서 뭐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해서 팁을 얻으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찾으신 건지 그리고 본인이 보는 포인트.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되셨고 거기에 어떤 점을 보고 이건 괜찮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게 사실 또 그쵸. 실질적으로 도움이 예. 되시거든요. 이제 경기도 광주 이사했으니까 또 직장이 기흥구라서 기흥구를 본 거예요. 예. 사실 아마 직장이 뭐 강남이었으면 강남 보지 않았을까? 군대가 맞아 떨어질 거야. 네, 그리고 위례신도시 이사 갔으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내가 보기에는 오피스텔인데 괜찮아. 한번 해봐. 몇 번을 저한테 설득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근데 설득 끝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위치가 위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건은 뭐 부동산 사장님 소개. 이제 저도 쌓아가는 거죠. 그 지역별로 사장님들. 그럼 용인에 제가 아파트를 본 게 있어. 그럼 제가 지도로 찾은 거잖아요. 지나가면 찾은 거니까 거기 또 이제 관련된 사장님들이랑 이제 또 뭐 하면 근데 요즘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지역만 안 해요. 다 해요. 전국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별로 전국의 사장님들 다 알면 전국 다 알아요. 어디에 무슨 물건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 저평가된 걸 많이 하잖아요. 네. 미분양도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미분양을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항상 태클을 걸잖아. 근데 본인만의 주관이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이게 미분양이 돼도 나는 여기가 오를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정말 저평가된 것 같아. 라는 걸 보는 포인트가 딱 있어요. 그게 딱 집어서 이게 얘기하기 힘든데 주부의 그거 감이 사실 그 아파트는 청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단 다주택자라서 청약이 안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중에서도 원룸은 안 해요. 오피스텔 좀 중에서도 다르네. 그러니까 아파텔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조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 그렇지. 이게 있어요. 포인트. 그거는 그리고 또 핵심적인 건 아파텔이잖아요. 네. 아파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요새 아파트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죠? 잘 빠져. 잘 봐야, 그리고 잘 골라야 돼요. 어떤 점? 어떤 거? 보통 신도시에 있는 아파텔은 거의 90% 성공해요. 야, 이유는 일단 신도시는 아파트가 네. 일단 신도시 자체가 살기 좋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좀 출퇴근이 불편하지언정 인프라는 다 아이와 엄마는 정말 신도시가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구도심 가면 일단 유모차 끄는 것부터 일단 도로가 아시죠? 예, 일단 도로도 지저분해요. 도로도 강남 아니면 하고 근데 신도시는 있지. 일단 인도 넓죠. 네. 계획된 도시잖아요. 그렇지. 앞에 학교가 막 구도심은 학교 지어달라 막 새로 데모하고 막 중학교도 세워달라 하잖아요. 바로 지어줘. 이미 계획된 도시라 다 이미 조중고 같이 있고 딱딱 배정되고 그리고 학교 애들 편하게 가고 모든 게 이게 위험할 게 없어요. 그 인도에서 킥보드 다 탈 수 있고 그리고 앞에 편의시설 걔네 상가 자리 다 상업 다 지역 있지. 다 있잖아요. 신도시 그렇죠. 쫙쫙 해서 걔네 병원 다 들어오고 왜냐면 신도시는 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병원이 많아. 병원, 마트, 뭐 학원. 애들 학원부터 약국이 한 건물마다 다 있고 그러면 안 살고 싶겠어요? 아빠도 주말에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깨끗하잖아요. 막상 또 시끄럽지도 않고 네, 막 그리고 도심에서 조금 나와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강남에서 위례신도시랑 판교잖아요. 맞아요. 예. 얼마나 그리고 신축이야. 그 1층에 공원밖에 없어. 주차 밑에 나 지금 가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 커뮤니티 너무 말할 잘 거 돼 없죠. 예. 그러니까 아빠들도 골프 주말에 그냥 차 가져갈 필요 없이 바로 밑에 치는 거예요. 와 좋다. 예. 그리고 친목도 뭐 이제 비슷한 이제 뭐 직업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조금 더 그렇죠. 저평가된 아파트를 노린다. 그죠. 아파트는 비싸서 못 사요. 너무 일반인들이. 그리고 청약도 돼야 되고 대출도 또. 잘 안 나오고 뭐 그치.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이게 심한데 그 옆에 있는 그 도시 신도시 살고 싶으면 아파텔도 살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포인트네. 봐봐요. 네. 위례 신도시에 제가 아파트를 샀잖아요. 거기 7사거든요. 아파트 7사는 넓지만 오피스텔이라 그래도 22평 아파트 크기예요. 그러면 저기 오래된 구축에 아파트 사는 것보다 신도시 깨끗한데 훨씬 낫지. 똑같아요 사람 마음. 응. 근데 왜 안 사냐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중에 오피스텔도 가격 똑같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차별당한데 뭐 애가 거기 살아서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같은 단지잖아. 거기 애들 똑같이 다니고 왜냐면 집값이 이제 비슷해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어. 아파트 사는 애들도. 야, 이 아파트. 제가 광교 살지만 어. 거기 광교 포레나가 네. 지금 뭐 이렇게 20억까지 나왔었거든요. 헬스타 오피가 네네네. 그 옆에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사는 게 더 편해서 그런가? 거기가 갤러리아 백화점이랑 이제 아쿠아 바로 연결돼 이어져 있고 있어요. 예, 역도 가까운데 제가 그 25평 아파트와 어떻게 보면 25평 똑같은 크기의 오피스텔이잖아요. 아파텔. 근데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어. 여길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는구나. 네,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지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나만 몰라. 심리적인 나만 아파트만 고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첫 책 뭐 아파트 선물할 때 아파트 썼지만 이거는 그런 오피스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주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투자를 그렇게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사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분양가에 사고 싶어 하지. 그때가 제일 싸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떨어져도 분양가만큼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맞아. 예, 지금도 아무리 뭐 좀 어렵자 해도 분양가만큼 맞아. 내려간 건 잘. 아, 이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 저도 사실 편견이 있는 게 그냥 뭐 원룸, 그냥 뭐 오피스텔 뭐, 네. 왜냐면 저도 오피스텔을 살았으니까. 그런 원룸에 또 살았으니까. 저도 근데, 뭐 자취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인 집에 갔을 때도 그냥 여기 빌라나 혹은 좋은 네. 뭐 신축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여기 오피스텔로 돼 있어. 요즘에. 네. 커뮤니티부터 똑같아요. 근데 다만 그 상업지구냐, 그렇죠. 그거냐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또 특히 뭐 신도시에 있는 그런 아파트 네. 이런 데는 우리 작가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도 한 90% 이상은 성공한다. 아,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분양가에서.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패 안 해요. 인프라가 그러니까. 너무 잘 돼 있어. 예. 어. 그리고 상업지구에 지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땅 자체가 네. 비싸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위치 자체가 상가 탁 한 거. 위치가 왜냐하면 웬만하면 거기가 호텔 자리 아니면 백화점 자리예요. 제가 산 것들도 다 원래는 뭐 호텔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데 아니면 뭐 백화점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거죠. 위치가 당연히 좋죠. 그렇죠. 제일 역에서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가까워요. 가장 중심에 있는데. 예. 아파텔의 그리고 위치다. 역도 가깝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오늘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벌써 47분이야. 근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책 지금 이번에 책이지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 요 책인데 요 책 간단하게만 시간 많이 없으니까 네. 얘기해 주시면 일단 내용 자체가 네. 어떤 내용이라고 좀 봐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책은 이제 제가 그 투자 방법 이대로만 하면 절대 실패는 안 한다. 라는 위주로 썼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안 해. 실행을 잘 못하고 그렇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같은 너무 흔들려요. 안 해. 결국은 멘탈 싸움이다. 멘탈 싸움이다. 네, 마인드의 차이다. 요즘에 정보 없는 시대도 아니고 과부하 정보 시대. 왜 누구는 잘 되고 안 되냐. 하느냐 안 하느냐 차라인데 그 실행하기까지가 일단 내 마인드잖아요. 맞아요. 내가 생각을 하면 하는 거고 결단하기 짜잖아. 그럼 그 결단은 어떻게 나오냐? 결국 내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인데 네. 그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방법만 가지고 계속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냥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런데 사람 돈에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막 그게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그릇에 돈만 담으려고 하면 절대 그 돈을 흘러 넘쳐서. 예,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만 장착되고 그런 부자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장착해서 배워서 조금씩 나가면 돈은 오지 말래도 온다? 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마인드가 뭡니까? 뭔가 예를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우리 막 이렇게 사담했듯이 뭐 이제 부자들은 필요한 것만 사는데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보여주려고 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뭐 쓴다. 근데 요즘 티 난다. 그렇지. 마시고 가는 거 다 티난다. 다 티난다. 뭐 이런 얘기 써놓고 이제 되게 여기 추리닝 2벌 나옵니까? 추리닝 2벌은 안 나오네요. 제가 교복 네. 여름 교복, 봄, 가을 교복, 겨울 교복이 있거든요. 트레이닝복. 예, 그것만 입고 다니거든요. 이런 날만 이제 입고 다니고. 선택적 소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부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선택적 소비를 굉장히 잘해요. 불필요한 돈 쓰는 거 굉장히 싫어요. 뭐 그런 것들 뭐 이제 돈만 바라지 말고 네 능력을 키워서 돈의 그릇을 키워라. 능력 키우면 돈 들어줘. 손흥민 선수나 박진희 선수나 뭐 김연아 선수나 그렇죠. 놀고 먹어서 그게 됐나요?
아니지. 자기 능력을 키우니까 그만큼 돈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연봉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럼 마인드와 함께 같이 키워야 되는 능력이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능력 어떤 게 있을까? 공부를 어떤 점을 해야 되는지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자신이 잘하는 강점을 찾아야 돼요. 장점? 장점이나 자기만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지 말고 주식이나 부동산도 남들이 계속 하는 거 따라하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야? 어려운 시절에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이게 서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예. 물론 사람인지라 불안할 수 있죠. 예.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하려면 자기의 투자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저처럼 몸테크를 해서 그냥 몸에 익히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나 그냥 어디서 정보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는 그 이래서도 자기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월급이 적어? 아니 자기 월급만큼 받는 거겠지. 그건 본인이 내 능력치만큼 받는 거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 저 사람 배고 누가 의심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나만의 강점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작가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르면은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뭐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관심이 오피스텔에만 있으니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오피스텔만 파가지고 가든지. 근데 야 거기 좋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투자를 하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맞아. 아니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는데 오피스텔 이유만으로 안 한 사람들은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치. 그냥 남 얘기 듣고 안 한 거잖아요. 조금만 공부해보면 아니 뭐 광교폴에나 제가 또 뭐 위례 거기 오피스텔만 쳐봐도 가격 어마어마. 끝나는 건데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그거에 이렇게 흔들려가지? 그냥 작가님의 데이터라는 게 강점은 있잖아요. 뭐예요? 저요? 우리 강점 막. 질문 너무 좋았어요. 그치. 타이밍. 이거 저는 좋았어.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설명해. 너무 안 하는 게 너무 포괄적이야. 저는 투자도 남들이 반대하는 거 오기로 해. 막 오기. 예, 뭐 오기 겸 나름 확신 겸 남들이 반대하는 거 막 마피 막 던지는 것들 있잖아요. 미분양. 근데 미분양도 그냥 미분양이 아니라 전 최근에 뭐도 사봤냐면 후분양도 사봤어요. 후분양이요? 후분양이면 뭐냐면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놓고. 다 지어졌는데도 분양이 안 되면 얼마나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호실을 고르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수요가 아마 다 안 맞아 떨어진다. 맞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직도 있대. 요즘에 아무리 미분양이라도 청약에서 다 2년 전에 끝나잖아요. 근데 후분양이야. 다 지었는데도 사람이 없어. 미분양이야. 미분양이야. 또 계속 미분양인데도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후분양인데도 미분양인데도 그걸 내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리고 미분양이니까 이제 뭐 시행사 조건을 막 되게 줘요. 뭐 갑자기 건조기도 주고. 그래요? 그런 거 이사 온다 그러면 이사도 뭐 3월에 계약했는데 10월까지도 이사 오셔도 된다고 막 날짜 다 이렇게 해주고. 내 거에 다 맞춰주는구나. 다 맞춰줘요. 근데 기본은 그거죠. 그거는 굉장히 저렴하고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 그럼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지하철 거기도 뭐 들어와요? 확정돼 있었던 데고, 그거는 국가철도라도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미 지금 땅 파서 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으면 근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무슨 미분양이니까 이유가 있다. 마피 이유가 있다. 그럼 내가 돈 주고 비싼 거 사야지. 혼자 상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마피로 막 던지는데 일반적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쵸. 아무래도. 쉽지 않아. 그리고 그 후분양 그렇게 제가 살고 있는 도중에도 그 이제 사람들이 영업분들이 와서 집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또 일찍 이사 갔는데 거기를 쉽지 않죠. 근데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이자는 거죠. 우리가 5억짜리를 5억 주고 사는 거랑 1억을 주고 사서 오르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는 거야. 오케이, 뭔지 알겠다. 싸게 주고 사면 내 돈 조금 들여서 수익률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 딱 그게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거, 우리 민수 아나운서 오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5억짜리인데 많이 올라서 10억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더 올라야지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원래 5억짜리인 거 이거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불안감보다 5억짜리를 잘 찾아봐가지고 이제 한 2억 3억 저평가돼 있어. 그러면은 야 이거는 그냥
안 되면 내가 산다. 야, 관점으로 그냥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괜찮은 곳이. 들어가서. 예. 하지만 저평가기 때문에 이거는 더 웬만한 아, 일 진짜. 입장 이상은 예. 떨어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오히려 이 상승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다. 그런 게 좀 주식이랑 중요하다. 비슷하네. 그렇죠. 주식이랑 좀 비슷하네. 저가 매수. 그러면 지금 사실 요즘에 네. 부동산 시장이 계속 말씀드렸던 거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에도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사요. 오히려 사세요. 사요. 근데 이제 옛날처럼 이제 많이 이렇게 자잘한 거를 사기보다는 조금 이제 괜찮은 그거. 것들을 사려고 하는데 사긴 사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 큰 거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처음 아니, 투자하시 근데 그 돈이 그게 저는 항상 비싼 거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이게 안 돼 있어요. 막 저도 무슨 강남에 무슨 뭐 저도 제 그릇을 알아요. 제가 뭐 아무리 그러니까 100억 자산가라도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그걸 현금 아니고 살 주고 이렇게는 안 하고 차라리 더 적은 금액으로 수익률 높을 그러네. 사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 김팔라 수사님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처음이라고요? 본인이 지금 그걸 해야 되거든. 맞아요. 저 지금 이 금리 다 올라가지고 이 시기에 지금 대출 안 된다는데 저 전세 대금 대출 할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 이제 엄청 내고 있거든요. 그 내면 되죠. 바로. 그러니까 내는 그러면 만큼 벌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네. 작가님이 처음 하셨던 것처럼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떨어지고 있는 이 시기. 근데 네. 바닥을 누가 알아요? 그렇지. 우리 맨날 하는 얘기. 부분 현답이다. 그럼. 그리고 발바닥이 살려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거 못 사. 네. 약간 정강이 그럼 무릎 그죠. 밑에? 어느 정도 됐다. 네, 그냥 미치다. 그리고 좀 내려가면 내려가 그냥 또 왜냐면 좀 내려갔다고 팔 거예요. 예를 들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거주 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이자랑 원금이 내일만 하다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야지. 자기가 이제 막 더 오를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사신 분들이 지금 힘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이 돈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막 집안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힘들죠. 사실. 그거를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네. 맨 처음에 하는 분들이 자 내가 집을 사가지고 전세 받아가지고 혹은 전세 받아서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집값 빵 뛰면은 한 3억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의 처음 생각이 대신 자본이 없어. 내가 지금 뭐 몇 억, 3억, 4억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서 이렇게 전세를 받고 하나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저는 3, 4억 집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 한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있어요. 네, 저는 그거 5천에 많지. 산 것도 있고 뭐 3천 그래요? 할 거 많지. 이렇게도 다 샀었어요. 그럼 최근에도. 5천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를 채워서? 그게 요즘은 대출이 조금 이게 뭐 DS 좀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사 다닐 때는 그런 거 별로 없었지. 그리고 네.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마인드를 쓰는 거예요, 제가. 마인드 책을.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될 거. 일도 안 돼요. 근데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는 돈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 코인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생각을 바꾸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한계가 오는구나. 저도 슬럼프가 오잖아요. 한계가 오는구나. 난 그래서 저기 더 좋은데 같이. 더 좋은데 살고 싶은데 지금도 하면서도 생각이 들죠. 내가 더 좋은데 하고 싶지만 돈이 현금이 많아야 되는 거야. 현실에 현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그 투자금이 적으면서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데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람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끝나면 뭐 안 돼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은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찾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지. 지레 겁먹고.
그럼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이제 다시 네. 강서 쪽으로 전세로 오셨을 때 그 집주인이 3억 7천에 집을 샀는데 9천인가 하여튼. 네, 근데 전세를 3억 3천. 그러면은 얘를 자기 돈은 사실 4천이면은 사는 거지. 집을 사가지고 전세금 받아서 메꾸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조금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그거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또 그게 근데 맞았던 거지. 지금은 음. 이제 그 갭으로 살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조금 떨어져서 사실 사면 좋잖아요. 좀 금매 같은 거 나올 때. 많이 나오지. 근데 또 전세가 받쳐줘야 되는데 음. 요즘 전세가도 이제 많이 못 떨어졌어요. 받쳐주니까 또 맞아요. 투자금이 결국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사기 너무 좋지. 저는 네. 너무 좋죠. 실거주가 다만 사기 제일 내가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만 안 해서 다만 막 크고 너무 좋은 집을 보지 마시고 조금 작게 시작해서 내가 한 단계 도약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나 한 방을 원해요. 로또를 바라지 마세요. 아니 오케이. 로또 바랄 시간에 오케이. 그럼 오케이. 너는 뭐 1억에서 100억 그럼 저처럼 이사를 다니던가 그러면 다니던가. 오케이. 미친 듯이 다니고 뭐 어디 진짜 나 끝이다 생각하고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그거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던가 그거 아니면 맞아. 무슨 왜 한 방 바래?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처럼 하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분위기도 네, 많이 네. 바뀌고 정책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맞아요. 그래도 그래서 써주신 것처럼 마인드로 내가 떼돈 벌겠다 한 번에 네. 이것보다 네. 부지런하게 내가 투자해서 안 되면 거주하고 아니면 괜찮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조금씩 수익이 나서 옮겨 다니고 이런 상황이면은 네. 나쁘지 않은 특히 상황이다. 실거주분들은 지금 좀 금매 많잖아요. 많아요. 사고 싶은 물건에 금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없어도 사장님들한테 전화 돌려서 저 진짜 살 거니까 진짜 싼 거 나오면 연락 달라고. 전화 바로 이렇게 계속 가서 찾아뵙고 해야 돼요. 그러면 금매가 나오거든요. 그럼 더 떨어지면 어때요? 그리고 뭐 이자 원금 비싸지 않냐요? 라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가 7억까지 떨어졌다. 3억 사. 그러면 3억을 싸게 샀잖아요. 아니 싸게도 사면서 내 이자도 적게 내면서 원금도 적게 내면 그런 게 어딨어? 욕심이지. 그러면 그 3억으로 내가 원금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못 넣으니까 못 사는 거지. 그래서 나야 돼요. 마인드가 네. 이 책의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 네. 더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정선이다 적당하다 하면 사시고 그게 또 좀 올라서 지금 이제 전세 또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 전세금 가지고 또 이사할 수 있으면 그렇죠. 하시고 아니면 그냥 계속 사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좋아를 가야지. 외쳐라.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맞거든. 원금 이자 내는 게 좀 아깝지만 그럼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네. 다 가질 수 없어요. 오늘 시간이 진짜 부족하네요. 야, 나는 수산 MC가 이렇게 열정적. 그리고 저는 숫자를 기억하는 거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3억 7천인데 3억 4천을 기억을 했어. 저도 아까 김포항시를 얘기를 야, 했거든요. 그거를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매일이 집중과 시뻘개졌다. 매일이 부동산 부자 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투자도 투자지만은 지금 이제 한참 끌어올랐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좀 힘드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조금 떨어지고 이런 맞아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뭐 그런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시고 맞죠. 저희는 뭐 항상 많이 뵙고 있으니까 그 투자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이 상황이긴 합니다. 뭐 조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인드적으로라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사서 빵 오를 수도 없고 네. 내가 샀는데 빵 내려가는 것도 세상에 영원한 하락도 상승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울 뿐이지 어려운 거를 뒤에 내가 왜 샀을까? 내가 왜 이 금액을 왜 이랬을까?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자책하지 마라. 저는 수많은 자책하면서 왔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봐봤자 지금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지금 내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내가 이자를 좀 더 내면 좀 더 일하시고 내가 진짜 도저히 못 내서 버겁다 하시면 어떻게라도 월세나 전세를 주고 조금 작은 데나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세요. 내가 못 포기하는 거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또 와요. 나중에도 평생 와요.
어떻게 뭐 주식하면서도 부동산 하면서도 이런 거 또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계속 밑바닥만 보거나 막 과거에 내가 산 거 안 산 거에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벅차면 이사 가자. 딱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 편해요. 어떻게 보면 방법은 있는데 내가 그냥 그게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방법은 많고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한 거지 이게 나고 해서 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위안이 좋습니다. 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9시 5분이네요. 네. 남네요. 이런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그럼 시간 너무 부족하네. 별로 부족해요. 네.